법원이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저출생 대책으로 추진하는 충북형 반값 아파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갈비사자 바람이에 딸린 6살 암사자가 청주 동물원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아빠 사자와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은 정치 인생의 최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법원은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돈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이 메모를 공개하며 모두 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했지만 정 전 부의장이 돈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후원금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대가성이 있었는지 현재 수사 단계에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 전 부의장은 30여 년 정치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한 곱이 넘어섰습니다. 앞서 정 전 부의장은 돈봉투를 곧바로 돌려준 CCTV 영상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준 거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외부에도 CCTV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반년 가까이 준비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전 부의장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돈을 돌려줬다는 CCTV 영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후원금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도 청탁의 대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거나 불구속 재판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지 않은 혐의들을 포함해 불구속 송치해 재판에 넘겨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카페 사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정 전 부의장 측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진술 번복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초입니다. 각 정당의 새 지도부가 완성되면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무대인 다음 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충북 여야도 현안 사업을 풀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쟁점을 놓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열리는 9월 정기국회는 각 당 새 지도부에 대한 첫 평가는 물론 충북 현안의 진로를 가늠할 관문이기도 합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방사광 가속기 특별법 같은 입법 과제와 함께 청주공항, 충청고속화도로 등 주요 사업 국비 확보에 성패도 달려 있습니다. 충북 여야 공히 이 같은 현안 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충북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내석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야당은 무엇보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실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단하고는 이미 이제 그 얘기가 다 끝나서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지역 여야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여당이 소속 단체장들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계기로 바라보는 반면 충북은 올해 고용률 전국 1위, 2023년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한 성과도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질타를 대신해서 이러한 성과들을 알리는
야당은 충청북도 고위직의 이단 비위 의혹, 도지사와 청주시장의 불협 화음 등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또 국민의힘 단체장들의 인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후 지방선거의 어떤 중간평가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초점을 좀 맞출 생각입니다. 다음 지방선거를 의식한 공세와 방어로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또 중앙당에 이어 충북도당도 새 얼굴들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6일 2차 당직 인선을 완료하고 당원 연수와 봉사활동 등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군 위주로 당직자를 임명한 뒤 다음 달 초 새로운 충북도당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새 전열을 갖춘 지역 여야가 민심을 얻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회동이 다음 달 5일로 미뤄졌습니다. 자리를 만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영환 지사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식사를 겸한 오찬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부득이 날짜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의 주선으로 내일 두 단체장과 충북도 의장, 청주시 의장이 참석하는 오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현금성 저출생 대책과 사직대로 잔디광장 조성 등의 이견을 보여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주요 병원 응급실과 소방본부 등 지역의 응급의료 기관을 하나로 연결해 지원하는 충북 응급의료지원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충북대 의대 교수를 단장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 6명이 근무하며 현황 조사와 환자 이송 지침 기준 마련,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단은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충북형 반값 아파트가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노른자위 땅에 고급형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게 김 지사 계획인데 교통난이 우려된다면서 예정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월 저출생 대책으로 반값 아파트를 꺼내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를 해결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는 겁니다. 노른자위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 고급형 임대주택 부지를 지금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던 청주 주중동 8,900여 제곱미터가 예정지로 정해졌습니다. 1,400억 원을 들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 270가구를 주변 시세보다 30에서 40%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지방 공기업 충북개발공사가 시행사로 나섰습니다.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으로 지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 주민들이 청년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왕복 6차로 대형 사거리를 끼고 있어 가뜩이나 혼잡한 교통이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청년주택 진출입로가 도로 합류 지점에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도 말합니다. 270세대가 2대씩만 잡아도 540대예요. 540대가 아침 저녁으로다가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 더 혼잡스러웠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조망권 침해 우려도 반대 이유로 내놨습니다. 780세대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는 자체 설명회를 열어 청년주택 이전 요구를 공식화하고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 끝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합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바로 옆에 공간인데 충북형 청년주택을 진다고 하면서 사실 저희한테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 없었고.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는 주택 건립 과정에서 교통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주택을 지으면 주변 아파트 시세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임대 후 분양인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옥천군 옥천읍 금구천이 기습폭우로 흘러넘치면서 장날을 맞아 하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2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차량을 빼내려던 일부 운전자들이 급류에 잠시 갇히기도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옥천군은 자동 차단기를 내린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순식간에 물에 차 손쓸 겨를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천군에는 10분당 1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시간당 최대 강수량도 33.5mm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충북에는 내일 새벽부터 순간 시속 55km가 넘는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충주와 제천, 진천 등 중북부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중북부 지역은 100mm 이상입니다.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일명 갈비사자로 불리는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더불어 원래 바람이가 살던 실내 사육장으로 옮겨져 논란이 됐던 암사자 바람이의 딸도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져 아빠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비사자 바람이 딸인 6살 암사자. 임시로 머물던 강릉의 동물원에서 청주동물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마취에 들어갑니다. 무더위에 체온 상승이 우려됐지만 에어컨을 설치해 마취 이후에도 체온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지금 에어컨을 이 심부에 좀 쏘이고 있으니까 체온도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마취된 암사자는 이동상자로 옮겨지고 그 사이 혈액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동상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깨어나는 암사자. 강릉의 동물원 관계자들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잘 가라. 아빠 잘 만나고. 강릉에서 청주까지 270km. 암사자는 4시간을 달려 아빠 바람이가 있는 청주동물원에 도착합니다. 갈비사자 문제를 처음 제기한 동물단체 회원들도 청주동물원을 찾아 축하했습니다. 바람이 딸도 건강하게 이제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 너무 기쁘고 고맙고 또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암사자는 당분간 지내게 될 격리 방사장에 들어선 뒤 활기차게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바람이도 분리된 바로 옆 방사장으로 나와 창살 너머로 딸 사자 방향을 한동안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와 딸이 부녀임을 서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바람이와 딸은 분리된 채 채취 적응 등을 통해 합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합사는 내년 3월쯤으로 예상됩니다. 서로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대면을 통해서 서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직 이름을 가지지 못한 바람이 딸의 이름은 공모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짓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동물원 또 아니면 우리 청주를 상징하는. 바람이가 머물던 좁은 사육장에 딸인 암사자가 다시 갇히며 불거진 논란은 바람이와 딸이 모두 청주동물원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일단락됐습니다. 현재 바람이는 20살로 사람으로 따지면 100살 가까이에 해당합니다. 하루빨리 딸과 함께 만나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길 많은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늘 오전 4시 10분쯤 청주시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주감휴게소 근처에서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7.5톤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를 몰던 62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결함으로 저속주행을 했다는 앞 차량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5일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충주시 5급 공무원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살짝 밑도는 0.076%로 10여 년 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달 이 공무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청주 지역 열대야 일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올해 청주 지역 열대야 발생일은 역대 최장인 2018년 36일에서 이틀 적은 34일로 역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주 기상재청은 남쪽의 열기를 머금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당분간 습도가 높은 무더위는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서 주민설명회를 시작합니다. 내일 경북 예천을 시작으로 강원 삼척과 충남 청양 등에서 주민설명회가 이어지며 다만 단양천댐을 포함한 10곳은 아직 지자체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지역의 공감대를 최우선으로 삼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은군 수한면에서 회인면까지 국도 25호선이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3일 정오부터 개통됩니다. 사업비 1,595억 원이 투입돼 수리티제의 위험한 산악지대를 터널로 오갈 수 있게 됐고 이동거리는 3.6km, 주행 시간은 8분가량 단축됐습니다. 한편 보은군 회인면에서 청주시 남일면 구간의 피발령 고개를 터널로 연결하는 공사는 지난해 시작돼 2030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